시간에는 매매에 있어서 이제 공격 방어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그 담보 책임에 대해서까지 살펴보고요. 계약 해제 부분부터는 다음 주에 공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면은요, 담보 책임에 관한 이제 법조문들이 있는데, 민법상에 이제 그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법상에 이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다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또 비교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민법 580조에 보면은요,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입니다.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는 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가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575조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575조 1항의 취지는 뭐냐면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요. 근데 그 하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한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81조, 그 다음에 582조를 보면은요, 전 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 행사 기간, 제척 기간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매수인이요, 어떤 매매 계약이 있고 바로 목적물의 하자를 알았다라고 하면은요, 6개월 내에 그 권리 행사를 해야지 되겠죠. 뭐 굉장히 짧은 그 기간입니다. 매매가 있고 바로 그냥 6개월 안에 그 권리 행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의 하자를 아주 뒤늦게 알았을 때가 문제예요. 만약에 거의 뭐 10년이 지나서 그 하자를 알았을 때 그러면은 그때부터 6개월 내면 무조건 요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요 582조의 권리 행사 기간을 이렇게 6개월로 정해놓은 취지는 뭐겠습니까? 권리관계에 조속한 어떤 안정, 이게 목적일 텐데 뭐 한 15년이 지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받은 지 15년이 지나고 하자를 알았다. 그럼 그때 알았으니까 6개월 내면 무조건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대법원은 이 규정의 취지가 권리관계의 조속한 어떤 확정, 안정 이런 게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되는 수가 있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목적물이 인도받고 10년 내에 일반 민사 채권의 경우는 10년이 소멸시효잖아요. 그러니까 10년의 소멸시효가 여전히 적용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 하자담보 책임에 있어서 권리행사 기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권이 목적물을 인도받고 1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그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상법을 보면은요, 69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 통지 의무가 있어요. 자, 1번에 보면은요, 상인 간의 매매이어야 됩니다. 상인 간, 그러니까 매도인, 매수인이 둘 다 상인이어야 됩니다.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는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해야 돼요. 그리고 즉시 매도인에게 그 하자가 있으면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6개월이
이제 지나면 더 이상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는요, 굉장히 짧아요. 굉장히 그 기간이, 권리행사 기간이 짧습니다. 보통 이 경우는 지체 없이 검사해서 즉시 통지를 해줘야 되고요. 거의 뭐 바로 그걸 해야 되고,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의 경우에도 6개월이 지났다면, 6개월이 지났다면 더 이상 어떤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는요, 상당히 그 권리행사 기간이 짧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민사상의 하자담보 책임의 경우에는요, 이게 매매 계약이 있고 한참 뒤에 알았다면 그때부터 6개월 이내라면 가능했잖아요. 그죠? 근데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는요, 일단 6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면에서 굉장히 짧은 하자담보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과 관련된 판례들을 몇 가지를 보면은요. 자, 이게 이제 1번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 판례들 중에 어떤 게 많냐면은, 이게 하자담보 책임이 권리 행사 기간이 굉장히 짧게 이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매수인이 충분한 권리 행사를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하자담보 책임이 권리 행사 기간이 도과됐다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 책임, 그거를 이제 물을 수 있다. 뭐 이런, 그러니까 경합적으로 이제 발생한다라는 게 기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하자담보 책임은 물을 수도 있지만 어떤 채무 불이행 책임이 남아 있다면 그 하자담보 책임이 권리행사 기간이 도과됐다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판례들이 많습니다. 자, 1번 판례를 보면은요, 이게 이제 그 공익사업을 이제 하는 이제 과정에서요, 이제 어떤 A라는 사람이 어떤 이제 토지를 이렇게 안산에 있는 어떤 이제 토지를 이제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B가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공익사업을 위해서 A로부터 이제 요 부동산을 이제 취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공익사업을 할 때는요, 공익사업을 할 때는 먼저는 이제 협의 취득을 해요. A가 이제 협의에 의해서 이제 협의 취득을 하고, 이제 협의 취득이 안 되면, 뭐 보상금에 대한 불만,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협의 취득이 안 되면은, 그때는 이제 강제 수용의 이제 절차에 따르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수용 재결에 의해서요, 소유권을 강제로 넘어 이제 이전받게 됩니다. 근데 이 사례에 있어서는 이제 협의 취득, 수용으로 가기 전에 협의 취득에 의해서 이제 소유권을 넘겨받은 그런 이제 사례였는데요. 이게 이 협의 취득의 경우에는요, 사법상 매매의 성질을 갖는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게 이제 강제 수용은 아니니까 협의에 의해서 이제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법상의 어떤 매매의 성격을 갖는다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A가요, 이제 이 땅이 좀 어땠냐면은 일반 이제 도로, 그 다음에 어떤 그 지표면보다도 이 땅이 더 아래 1m 정도, 1m 정도 더 아래쪽에 있는 그런 이제 땅이었어요. 그래서 A가 이게 이제 충분한 이제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너무 아래쪽에 이게 지표면보다도 더 아래에 있으니까 이 정도로 이제 올려야겠다. 이게 성토 작업을 이렇게 해서 보상을 많이 받아야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토 작업을 하면서 여기에다 이제 뭐 폐기물 같은 것들을 이제 잔뜩 때려 붓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이렇게 흙을 몰래 은밀하게 이렇게 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토지가 이제 일반 도로하고도 이게 수평이 맞는 그 정도 토지인 걸로 해가지고 보상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거 할 때 이제 한 87억 원에 87억 원에 이제 보상을 이제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여기 이제 폐기물이 이제 있고 요 폐기물 때문에 주변 토지가 이제 막 오염이 되고 그런 게 이제 밝혀져서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떤 처리 비용, 이제 그런 거를 이제 B가 이제 손해배상으로 이제 청구를 했는데, 이게 이제 92억 플러스 지연 손해금도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A가 이제 보상금에 대한 너무 욕심을 부리다가 과유불급이죠. 욕심이 너무 지나쳐서 보상금 받은 것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을 손해배상을 이제 해줘야 됐던 그러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판시 2번에 보면은 다량의 폐기물을 이제 은밀히 이제 매립을 하고 협의 취득 절차에 의해서 이제 소유권을 이전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폐기물 처리 비용에 어떤 손해가 발생을 했다 이겁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채무 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가지고, 그 다음에 하자담보 책임 권리도 갖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B의 입장에서는요, 그 두 가지가 경합적으로 인정이 된다.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 책임도 물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경합적으로 인정된다는 거에 어떤 가장 중요한 거는 하자담보 책임의 어떤 권리 행사 기간이 도과됐다. 제적 기간이 지났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채무 불이행의 경우는 보통 10년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청구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 판례가 하자담보 책임과 이제 채무불이행 책임을 이제 경합적으로 인정한 그런 이제 판례다. 이제 의미가 있는 그런 판례입니다. 이게 이제 협의 취득에 의해서 소유권을 이전받았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사법상 매매의 성격을 갖는 거니까 가능했던 거고, 만약에 재결에 의해서 강제 수용으로 이거를 취득했다면 아마 이러한 그 법리 구성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어떤 공권적 작용에 의한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판례를 보면은요. 자, 이게 전원합의체 판결이고,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 그런 판결입니다. 여러분 한번 판결 전문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양이 굉장히 많아요. 약 30-40페이지 정도에 걸쳐서 이게 판례가 이제 전개되고 있는데 아주 치열한 어떤 법리 다툼이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어요. 이게 전원합의체로 이제 판례를 변경한 건데요. 변경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반대 의견도 아주 만만치 않은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이제 사실관계를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A라는 이제 어떤 회사가 이제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토지에서 이제 주물 제조 공장을요 20년간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이제 상당한 이제 그 토지에 이제 오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93년 12월에 B 씨에게 2분의 1 지분씩 이제 이전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걸 요 토지에 있던 주물 제조 공장을요 지하에 있는 거는 그대로 놔두고 지상에 있는 것만 딱 철거를 하고 그냥 매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토지 지하에 있는 그 부분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냥 덮어버린 거야. 덮어버리고 그 다음에 포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밑에 지하에 이제 구조물들이 막 있고 폐기물들이 이제 거기에 매립이 된 그런 이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B 씨에게 이거를 2분의 1씩 매도를 했는데 사실 요 A, B, C는 다 계열사였습니다. 계열사였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특히 B가 기아 자동차였는데 이 토지 상태가 이렇다는 게 큰 문제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기아 자동차에서 어떤 자동차에 대해서 여기에다 이제 그냥 자동차를 이렇게 세워두는 그런 역할을 이제 했기 때문에 뭐 지하가 뭐 어쩌고 이런 거는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토지가 이제 B와 C가 이거를 D에게 이제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경, 2002년 초순 이제 연초에 요 D에게 이제 소유권을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D가 여기 이제 대규모 이제 어떤 건축을 지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2005년 이제 3월경에 건축을 위해서 이제 땅을 파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토양이 오염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D가요. 그리고 이제 그 오염된 거를 이걸 이제 처리하는 도급을 주면서 그때 이제 어떤 손해가 이제 현실화된 겁니다. 처리 비용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D가 요 B, C에게 계약 책임만을 묻기에는 조금 이제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요 C하고 사이에서 이제 면책 조항이 있었어요. 어떤 토지에 어떤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 그걸 면책한다 이런 이제 조항이 있어서 요 D는요, 요 B, C에게 책임을 다 묻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요 A 회사에게 이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A 회사하고는 직접 계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계약 관계에 기한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상태였고, 따라서 이제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수 의견은요, A가 토양을 오염시키고 폐기물을 매립한 상태에서 그거를 다른 이제 매매를 해서 여기가 이제 전전에서 취득을 했다면 요 D가 요거를 이제 정화하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 그 시점에서 요 시점에서 이제 손해가 현실화됐기 때문에 이때 이제 불법 행위가 성립을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게 다수 의견입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로서 오염시키고 매립시켰다 하더라도 그거를 불법으로 이렇게 매립한 상태에서 유통이 되게 했다 이거야. 그래서 나중에 요 전전 취득한 D가 그거에 대한 어떤 처리 비용, 어떤 그런 것들을 하게 됐다면은 지출하게 됐다면은 그 시점에서 손해가 현실화된 것이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는 게 다수 의견입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반대 의견도 상당히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신과 직접적인 거래 관계가 없는 토지의 전전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제 그게 반대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쉽지는 않은 문제인데요. 반대 의견이 이제 그 판결에 보면은 이제 예를 드는 것 중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요. A가 어떤 이제 임야예요, 임야.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불법으로 이제 폐기물을 매립했다 이거야. 폐기물을 매립했다. 그리고 이거를 B에게 1억 원의 임야를 이제 넘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B가 나중에 이거를 이제 대지로 이제 형질을 변경시키고 C에게 한 100억에 이제 100억에 이거를 팔았다 이거야. 20년이 지났습니다. 요 A가 B에게 판 지는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C가 이제 이거를 대지니까 건축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파보니까 쓰레기가 매립이 됐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20억 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이거야. 그러면 C는 요 A에게 다수 의견에 의하면은 요 20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 이거야. 과연 그게 옳으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은 그런 문제인데요. 어쨌든 우리 대법원의 다수 의견은 불법으로 이렇게 쓰레기를 매립하고 오염을 시키고 그런 상태에서 유통을 시켰다면 나중에 이게 이제 어떤 비용 처리 비용이 현실화된 요 매수인에게 불법 폐기 책임이 인정이 된다. 책임을 좀 제한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요 사례에서도요 70%로 책임을 제한하긴 했지만 어쨌든 불법 행위 책임은 인정이 된다. 그래서 어떤 그 환경을 중시하는 그리고 어떤 오염 그다음에 폐기물 매립 어떤 그런 어떤 원인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는 점점 더 이제 강력한 어떤 책임을 묻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여러 가지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이 다수 의견의 견해대로 가는 게 현재의 추세가 아닌가, 그리고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3번입니다. 자, 이 3번 판례도 이게 변호사 시험에 이제 응용이 돼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논점입니다. 사실 이런 하자담보 책임, 뭐 채무불이행 책임, 이게 중요한 논점입니다. 이게 이제 3번 사례는 어떤 거였냐면은 상인 간의 매매였는데요. A가 이제 어떤 토지에 이제 회사인데 합한 제조 회사예요. 합한 제조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합한 제조 회사를 하는 과정에서 뭐 어떤 오염이, 토지에 대한 어떤 오염이 생겼을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A가 요거를 B에게 2005년 6월에 이제 매매를 했어요. 토지를 매매를 했는데, 여기 이제 건설업을 하는 이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상인 간의 이제 매매입니다. 상인 간의 매매. 그리고 이제 B가 이거를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다가 2008년 4월에 이제 LH가 그 주변에 이제 임대주택을 이제 짓게 됐어요. 그래서 임대주택 그 공익사업을 위해서 이제 소유권을 이렇게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LH가 이제 2009년 8월경에 어떤 이제 이 토지에 대한 이제 임대주택 사업을 이제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이제 오염이 됐다, 이 토지가 오염이 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그다음에 2010년 9월경에는 폐기물 정화 비용으로 이제 13억 원을 이제 지출해야 되는 그 손해가 현실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LH가 요 B에 대해서 요 13억 원에 대한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B는 다시 A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하자담보 책임,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 책임을 이제 물었는데요. 하자담보 책임의 경우에는 상인 간의 이제 매매이기 때문에 매매가 있고 6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가 없잖아요. 제척 기간이 도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전 등기가 되고 6개월이 이미 지나 버렸기 때문에 하자담보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지 않고 이렇게 이전한 거는 불완전이익이다. 채무불이행이다. 그리고 그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고의가실이 없다는 건 채무자가 입증 책임이 있다 이거야. 근데 A가 그거를 이제 다 하지 못했다. 입증 책임을 다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어떤 유류라든가, 그러니까 A가 합한 제조 공장을 하면서 유류라든가 중금속에 의한 오염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거야. 과실이 없다는 걸 여기가 입증을 못한다 이거야. 따라서 B는 A에 대해서 채무불이행에 기한, 그러니까 불완전 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게 3번 판례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기록을 볼 때도요, 이게 상인 간의 매매냐 아니냐, 그래서 하자담보 책임의 권리행사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먼저 검토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럼 이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에 있어서는 고의과실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어떤 경우는 고의과실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 그것도 인정이 안 될 거예요. 채무불이행 책임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그 전 판례에서 보는 것처럼 그거를 이제 실제 그 원인 제공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염을 일으킨 사람, 그 다음에 그걸 폐기물을 매립한 사람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4번에 보면은요, 하자담보 책임과 그 다음에 착오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 그럼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
두 가지도 경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4번 사례는 뭐였냐면은 그림을 이제 샀어요. 그림을 몇 점 샀는데 그 중에 몇 점이 이제 위작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이제 매매 대금으로 줬던 그 금액의 반환을 이제 부당이득으로 청구한 그런 이제 사안인데요.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야 그거는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었는데 이미 너가 그 기간을 권리행사 기간을 도과해서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다면 착오에 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나 대법원은 이건 두 개가 경합적으로 인정되는 거기 때문에 하자 담보 책임이 권리행사 기간 도과로 소멸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계약 착오에 의한 취소에 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정될 수 있다라는 게 그 4번 판례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림에 위작이 있었다? 이건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다 말이죠. 그리고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너무나 똑같이 이렇게 그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착오에 의한 취소가 인정이 된다. 그렇다면 그 부당이득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게 그 판례입니다. 자, 오늘 강의 오늘 첫날이라 가지고요. 오늘은 조금 짧게 그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계약 해제 이후부터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